안녕하세요. 해외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여성 혐오와 여성차별이 사회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특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고전하고 있을 때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더욱 증가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2020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8세의 여성 체코파초플레는 임신 8개월째인 임산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체코파초는 이모네 부부의 집에서 사촌들과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체코파초의 형제들도 자신들의 아이처럼 키웠다고 알려졌습니다. 체코파초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고 사건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무직 상태였지만 세계적인 메이크업 브랜드 매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지만 기혼이거나 결혼을 앞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체코파초의 출산을 기다리며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딸의 이름을 미리 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남아공은 인종 간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미혼모의 열악한 환경도 사회적 문제들로 꼽힐 만큼 미혼모의 출산이 흔한 나라라고 합니다. 2020년 6월 3일 체코파초는 4시쯤 우버를 불러 집을 나섭니다. 이모에게는 남자친구네 집으로 가서 태어날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 등을 의논하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시쯤에 돌아올 예정이니 문을 잠그지 말고 자라고 했지요. 하지만 가족은 다음날 그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이 경찰에 체코파초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가 만나러 나갔다는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31세의 쇼바로 남아공의 증권거래소에서 IT 전문가로 일하는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쇼바 역시 체코파초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중이었다 했습니다. 그날 체코파초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은 맞지만 10시쯤 차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쇼바는 자진해서 경찰에게 CCTV를 제공하였습니다. 집 앞에 CCTV를 보니 쇼바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체코파초와 같이 집을 나와 차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고 차가 도착한 후 체코파초 스스로 차에 올라 그 차를 타고 떠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가 떠난 후 쇼바도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종 나흘 만에 가족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세상을 떠난 임산부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체코파초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지요. 체코파초의 상태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수풀의 큰 나무에서 매달려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혼자서 세상을 떠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난 상처는 스스로 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쏜 후에 나무에 매달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태운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은색 지프차를 타고 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쇼바의 집 앞의 CCTV로는 차량 번호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로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같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30대의 여성이었는데요. 그 여성에게 확인한 결과 그녀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차를 자주 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31세의 말라파네로 사람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 도난 차량을 타고 가다 붙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빈집털이나 차량털이 등으로 수입을 얻는 소위 말해 그다지 질이 좋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남아공은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술과 담배의 판매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금지된 물품들을 몰래 파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11일 만에 차 안에서 생활을 하다 잡혔는데요. 체코파초의 뉴스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자 부담을 느끼고 도망간 것이었지요. 그는 자수를 하러 가던 중이라고 주장했었지만 차 안에서 발견된 옷가지들과 짐으로 봐서는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그가 체코파초의 남자친구 쇼바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형사들의 눈에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지요. 경찰은 말라파네에게 쇼바가 CCTV 영상을 제공해서 용의자에서 벗어났고 그 CCTV 영상이 단서가 되어 당신을 잡은 거라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말라파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말라파네는 자신은 쇼바에게 고용되었고 이 일의 배후에는 쇼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쇼바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인이 되었지요.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쇼바와 체코파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알게 되어 밤을 함께 보내고 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훗날 쇼바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체코파초가 생전에 쇼바와 나눈 메시지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체코파초는 쇼바에게 진지한 관계에 다른 연인이 이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코파초는 쇼바와의 관계에서 이전에도 임신을 한 적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합의하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다시 한번 임신했음을 알게 되자 체코파초는 이번에는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지난번에 수술로 죄책감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 아빠로서 결혼해서 아기를 같이 키우자는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체코파초는 적어도 아기의 아빠로서 책임은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쇼바의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길 원했지만 쇼바는 아이가 태어난 후 친자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 등을 하며 체코파초의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 당시 결혼을 약속한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아공에는 결혼 전 신부의 가족에게 돈 등을 건네는 로볼라라는 결혼 관습이 있는데요. 당시 쇼바의 가족과 여자친구의 가족은 로볼라로 얼마를 지불할지를 결정 중인 시점이었습니다. 쇼바의 여자친구는 암으로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쇼바는 그녀에게 자신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엄마에게 유산으로 800만 랜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신탁기금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쇼바는 체코파초와 아이가 앞날을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쇼바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바로 말라파네였던 것입니다. 말라파네의 주장에 따르면 쇼바는 말라파네에게 거액의 돈을 상속받은 여친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와 체코파초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 등을 하며 체코파초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7천 랜드, 약 50만 원이었던 수고비는 흥정을 통해 10배인 7만 랜드, 우리 돈 약 500만 원이 되었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세웁니다. 코로나로 실직 중인 체코파초는 어느 날 취업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체코파초를 스카웃하고 싶으니 면접을 위해 맥도날드에서 보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체코파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을 맥도날드에서 본다고 하니 조금 수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도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면접 당일이 되자 체코파초는 다른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는 자신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니 대신 기사를 보내겠다. 은색 지프차를 타고 갈 테니 그 차를 타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더더욱 수상함을 느낀 체코파초는 면접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색 지프차. 기억나시나요? 네, 말라파네가 쇼바의 집 앞에서 체코파초를 태웠던 그 은색 지프차요. 사실 면접으로 유인하여 체코파초를 납치하려던 쇼바와 말라파네의 사악한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체코파초는 걸려들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건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초조해진 쇼바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집으로 체코파초를 부를 테니 집에 갈 때는 우버기사로 가장에 체코파초를 태워 일을 처리하라는 계획이었지요. 쇼바는 다리에 체코파초를 매달아 혼자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사건을 꾸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태 메시지 등으로 그녀가 그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자고 했지요. 처음에 두 사람의 계획은 그런대로 잘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곧 도착할 것임을 쇼바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우버기사인 것처럼 체코파초를 태운 후 쇼바가 얘기했던 다리에서 정해진 대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리는 생각보다 분주해 보였습니다.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지만 말라파네는 오늘은 일을 끝내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끌어내린 후 쏘고 나무에 매다른 것이었지요. 결국 그렇게 체코파초와 뱃속의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라파네는 자신이 체코파초를 해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쇼바의 재판에서 검찰 측 편에서 증언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쇼바를 체포하여 기소했지요. 사람을 해치는 것을 계획하고 돈을 지불한 혐의였습니다. 쇼바는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쇼바가 말라파네를 만나러 온 것을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쇼바는 봉쇄 기간 동안 구할 수 없었던 불법적인 물건의 거래를 위해 말라파네를 찾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말라파네가 쇼바와 음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했던 번호라며 이야기했던 선불폰의 위치는 대부분 쇼바가 원래 쓰는 핸드폰의 위치와 같았습니다. 이는 쇼바가 선불폰을 이용하여 말라파네와 사건에 관해 계속 이야기했다는 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있던 시간의 전후의 통화 내역을 보면 말라파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2년 만인 2022년 쇼바는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남아공에서 애인이나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여성의 비율은 51%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도 남아공의 뿌리 깊은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대통령도 코로나 때 증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지요. 아이의 출산만을 기다리며 행복해했을 체코파초를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뱃속 아이를 원치 않는 남자친구의 사악한 음모로 세상을 떠나게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체코파초플레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이나 채널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도 남겨주세요. 이상 해외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